이번 시간은 행렬의 Similarity Relation, 그러니까 A랑 B랑 같다를 얘기할 때 이거를 우리의 사고로 좋은 언어로 이해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좋은 언어는 쓰기 좋다, 외우기 좋다, 이런 개념입니다. 이게 더 쉽다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선 사전 작업이 필요합니다. 많은 것을 정의 내려야 하고, 그리고 많은 명제를 다소 재미없지만 엄밀하게 수학적으로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 결과물이 다음 관찰 5.6.11입니다. 1번과 3번이 동치임에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A랑 B가 사실상 같다는 것은 B는 L이라는 선형사상이 서로 다른 행렬 표현이어야 한다, 이런 명제입니다. 이를 우리의 사고로 받아들이면 같은 행렬이란 뜻은 같은 선형사상의 두 가지 행렬 표현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가장 깔끔합니다. 그래서 사실 Similarity Relation, 이렇게 같다라는 얘기를 하려면 항상 등장해야 하는 게 Equivalence Class를 항상 생각해 봐야 합니다. 한마디로 같은 녀석들을 모아둔 집합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는 것인데, 전체 집합은 n by n 행렬이 될 것이고, A랑 B랑, 그러니까 A라는 녀석과 같은 모든 행렬을 모아둔 집합을 A의 Equivalence Class라 하는데, 이를 A가 L의 행렬 표현이라면 마찬가지로 L의 다른 행렬 표현인 그런 행렬들을 모아놓은 집합이 곧 Equivalence Class가 될 것입니다. 당연히 전제는 위에 이 노테이션을 그대로 이용하면 A가 L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인 상황인 것입니다. 우리의 사고로서 이것을 받아들이면 좋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증명이 엄청 쉬워집니다. 이걸 되게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는 순간 증명이 쉬워지는데, 예를 들면 L의 서로 다른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은 시밀러하죠. 이것을 우리는 우리의 사고를 이용하면 자명합니다. 왜냐하면 이 두 행렬은 L이라는 선형사상의 다른 행렬 표현이니까요. 하지만 이를 우리의 사고가 아니라 조금 더 클래시컬한 정의로부터 바로 증명하는 이런 방식은 굉장히 불편합니다. 두 가지 정도의 내용을 알아야 되는데, 증명하려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 둘은 서로 이런 트랜지션 매트릭스에 대한 관계가 있고, 이 추이 행렬은 가역 행렬이고 가역 행렬이므로, 그러니까 얘랑 시밀러하네, 이렇게 시밀러의 정의를 직접 보이는 방법이 있는데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사전에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보았듯이 프로필이 훨씬 자명하고 쉽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명제를 제가 들고 온 이유는 선형사상이랑 행렬이랑 이렇게 Similarity Relation을 써도 오해 소지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L의 어떠한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도 전부 다 같기 때문에 그냥 이를 L로 쓴 겁니다. 이것은 오해 소지가 없어서 좋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수학적 성숙함입니다. 수학적 성숙함인데, 이 명제를 보겠습니다. A랑 B랑 같고 닮은 행렬이고, A가 M의 행렬 표현이면 B도 M의 행렬 표현이어야 한다. 뭔가 당연해 보이는데 위랑 사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점이 다르냐면, 현재 A랑 B랑 닮은 행렬이고, 우리의 사고로 인해서 A랑 B 모두 L이라는 선형사상의 두 가지 행렬 표현인 상태인 겁니다. 당연히 위의 노테이션은 그대로 이용해서 이런 가정은 적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A가
M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라고 할 때 B는 마찬가지로 M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야 할까라는 부분인데, 이는 수학적 성숙함으로 자명하다 이렇게 증명을 사실 할 수 있습니다. 되게 간단하게 증명할 수 있는데, A는 L의 행렬 표현이고 M의 행렬 표현이므로 두 선형사상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선형사상의 같음이 두 행렬 표현의 같음과 동치가 되도록 정의를 해놨기 때문에 이것은 같은 건 너무 자명합니다. 정의에 의해서 이렇고, 그러니까 L이랑 M이 같은 겁니다. 아까 써놨듯이 A랑 B고 얘네 둘 다 L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고 A는 M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지만 M과 L은 사실상 같기 때문에 B도 마찬가지로 M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어야 돼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이퀴벌런스 클래스를 굳이 적은 건데, A의 이퀴벌런스 클래스, A를 대표자를 갖는 이퀴벌런스 클래스는 L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을 모두 모아둔 것인데, L이랑 M이랑 같으므로 M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을 모두 모아둔 집합과 같습니다. 이게 같다고 모두 같은 것은 아니고 특정 성질이 같은 건데, 이 경우에는 이 같다라는 노테이션을 충분히 수학적 성숙함으로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A의 이퀴벌런스 클래스, A랑 B가 같을 때 이들은 L이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인데 L과 닮은 어떤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으로 치환돼도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쓰냐, 이 2번이 사실 되게 뜬구름 잡는 얘기일 것 같았는데 되게 당연해집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A랑 B랑 닮았을 경우에 A는 항상 국밥이죠. 그 기본 기저에 대해서 LA라는 선형사상의 기본 기저에 대한 행렬 표현이기 때문에, 근데 A랑 B랑 같으면 B도 마찬가지로 LA라는 선형사상의 행렬 표현이어야 됩니다. 어떤 베이시스가 존재해서 LA 행렬 표현을 B로 만들어야 합니다. 이 명제가 되게 당연해집니다. 이것을 이제 적용을 해볼 건데, A의 대각하랑 삼각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합니다. A가 대각화가 된다는 건 A랑 대각 행렬이랑 닮았다는 것이고, 그리고 A가 삼각화 가능하다는 건 A가 삼각 행렬이랑 닮았다는 것인데, A가 대각 행렬이랑 닮았다는 것은 D랑 A랑 우리의 사고 같은 선형사상의 뿌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고, A는 LA라는 우리의 선형사상이랑 항상 뿌리를 두기 때문에 D도 LA라는 선형사상의 뿌리를 둬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게 되게 당연해집니다. 삼각행렬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선형사상의 경우에는 선형사상의 대각화, 우리가 정의를 할 때 행렬과 선형사상이 같기 때문에 행렬에 되게 나이스한 정의가 있을 때 선형사상의 경우 충분히 well defined이 되면 행렬의 정의를 그대로 쓰곤 하는데, 선형사상이 대각화 가능하다는 건 선형사상이 대각행렬과 같아야 합니다. 근데 이 기호가 타당한 이유는 임의의 베이시스에 대한 L의 행렬 표현이 항상 같다기 때문에 이거 문제가 없다고 앞에서 말씀드렸고, 그래서 임의의 기저에 대한 L의 행렬 표현이 D와 같아야 됩니다. 근데 그 말은 곧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D도, 이게 사실은 L이 임의의 베이시스에 대한 행렬 표현이기 때문에 얘도 L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D도 L에 뿌리를 둬야 한다는 것이고, 우리의 사고에 의해서 D는 L에 뿌리를 둬야 합니다. 이 두 개가 같다. 또 어떤 책은 이렇게 정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이게 대각화 가능이라고, 이것도 대각화 가능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이 similar relation을 되게 나이스하게 쓰는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